300年ほど前、日本は侍の国だった。徳川家の天下統一によって戦乱も収まり、太平の世と呼ばれる時代に、俺は侍の子として生まれた。21歳になった頃、2人の浪人と出会った。俺の人生を変えてしまったあの2人のことを、今でも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 1998년 나카노 히로유키 감독에 의해 탄생한 사무라이 픽션은 전통적인 일본 참바라 영화 장르에 대한 패러디이자 새로운 해석으로 장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혁신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는 쿠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를 담으면서도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과 현대적 음악을 접목시켜 전통 사무라이 영화의 틀을 벗어난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사무라이 픽션은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주인공 헤이지로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한다. 300년 전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였다. 도쿠가와의 천하통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대에 나는 사무라이 아들로 태어났다. 나가시마 지역의 사무라이 칸젠의 아들인 헤이지로는 에도에서 검술 수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귀향 직후 그의 가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장군가로부터 전수받은 보검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떠돌이 검술인 카자마츠리 라노즈키가 동료를 해치고 검을 빼앗아 달아난 것이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가문은 장군가와 절연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황한 칸제는 일단 가짜 보검을 만들어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이지로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아버지의 제지를 무릅쓰고 친구들과 함께 카자마츠리를 쫓아 나선다. 헤이지로의 안전을 염려한 칸제는 비밀리에 닌자를 고용해 아들을 보호하게 한다. 여정 중 헤이지로는 카자마츠리와 맞닥뜨리지만 그의 뛰어난 검술 실력 앞에 친구 쿠로사와를 잃고 자신도 위험에 처한다.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한베이 미즈구치라는 인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한베이는 산속에서 입양한 딸 코하루와 함께 은둔 생활을 하는 검의 달인이지만 평화주의자로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무라이 픽션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촬영되었지만 칼에 맞을 때마다 화면이 붉은색으로 전환되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한다. 이 시각적 충격은 관객에게 폭력의 순간을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사무라이 영화와는 다른 스타일리시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영화 포스터의 붉은 쇼지 스크린 앞에서 대결하는 두 검객의 실루엣은 강렬한 이미지로 이후 타란티노의 킬빌 1편에서 유사한 장면으로 오마주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이러한 독특한 시각적 연출은 영화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전통 사무라이 영화에 대한 재해석임을 강조한다. 사무라이 픽션의 또 다른 혁신적인 요소는 그 음악적 선택이다. 전통적인 일본 음악 대신 영화는 록 음악을 주요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한다. 특히 카자마츠리 역을 맡은 배우 토모야스 호타이가 실제 록 뮤지션으로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직접 담당했다. 그는 이후 타란티노의 킬빌 1편에서 사용된 배털 위사우트 아너, 오 휴메니티라는 곡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대적 록 사운드 트랙의 사용은 일본 전통 영화에서는 이례적인 시도였지만 사무라이 픽션에서는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 이는 영화가 단순한 사무라이 영화를 넘어 장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임을 강조한다. 영화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사무라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세 인물의 대비는 영화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특히 헤이지로와 그의 친구들 사이의 코믹한 상호작용은 영화의 유머를 더한다. 이러한 캐릭터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영화의 깊이를 더하며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선 작품으로 만든다. 사무라이 픽션은 제목에서부터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을 연상시키며 실제로 두 영화는 각각 갱스터 영화와 사무라이 영화에 대한 독특한 해석과 패러디를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영화 모두 기존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갱신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다. 특히 쿠로사와 아키라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는 영화 전반에 걸쳐 느껴진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장르의 공식과 클리셰를 비트는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장르가 너무 포화되고 공식화되었을 때 그것을 리프레시하기 위해 스스로를 패러디하는 방식의 좋은 예시가 된다. 사무라이 픽션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영화의 틀을 벗어나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 현대적인 사운드 트랙,
가리고 유머와 패러디를 통해 장르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가장 복잡한 스토리나 가장 화려한 액션 장면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사무라이 영화의 식상함을 느끼는 관객에게 사무라이 픽션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며 쿠로사와 팬이나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장르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화적 혁신의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